인사드리겠습니다. 미주 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로 저를 장성창 원장께서 초청을 해서 그 여의도에 있는 렉싱턴 호텔에서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정치인, 경제인들 모시고 LA를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둘러보고 저에게 MOU를 신청을 해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땅 끝에 섬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완도, 머리털 나고 처음 가본 완도인데 우리 장원장 원장님 이하 몇 분의 박사님들이 동행해서 오셨고 참 알차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여러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일을 실행을 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향하고 또 중견기업에서 또 어떻게 압니까? 대기업으로 향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구청에 헤드되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대단히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는데 나무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사는 우리 동포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것보다도 건전하고 알찬 한 사람이라도 똑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포부고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금이 넉넉하죠. 얼마든지 상사지사를 두고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사지사를 두고 경영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서 인포메이션도 알고 어쩌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LA 카운티 조달청의 조사 우리가 연구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현대를 빼놓고는 한 기업도 진출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코트라도 나와 있고 무역협회도 나와 있고 국가공무원들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 먹으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자기네들한테 봉급을 주는 건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합니다. 하나도 리서치도 안 하고 알려준 게 없어서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한 기업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통보하기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365일 다들 놀고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서 어떤 품목에 조달 품목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허다못해 시골 면장도 뭔가를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의 보통 편견이라고 할까 걱정이 미국에 어떻게 진출해? 우리 상황으로서 미국에 가서 사무실 하나 조그만 걸 얻더라도 렌트비며 단 한 사람의 고용인을 앉혀놓더라도 월급을 줘야 되고 그들이 주거할 아파트비도 줘야 되고 기타 등등 생각하면은 그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구성인물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은요, 동남아시아의 거의 큰 나라들의 대표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LA 카운티 조달 연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와 LA 시와 시의원들과 시의회 회장과 고문과 모든 사람들이 합동으로 20여 명이 거기에 조달연구원에 대한 신임 및 사인을 해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 앞서 있는 대표기관으로 저하고 진교륜 박사가 LA시가 생긴 이래 역사상 처음 LA 카운티 조달연구원 및 다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표창과 그거에 대한 레졸루션을 받았습니다. 그건 일종의 확인서라고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조회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LA 시장부터 전부가 20명이 사인을 한 거를 우리 한국 본부에 제가 그 한국 대표부를 과거 5, 6년 전에 그 강연을 하고 나서 저를 고문으로 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LA의 우리 한국 대표부 미래정치경제연구원을 지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대표부에 모든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이것도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장원장께 부탁드린 게 703가지 아이템과 또 98개의 가장 빨리 이 유통이 되는 이런 거를 알려서 이걸 일일이 배부해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무책임한 그들이 한 구청 아니고 두 구청에서도 하는 일이 너무 한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진성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가장 후진국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께 고면을 하고 싶습니다. 미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거를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정부나 공공단체 혹은 연구소 등에서 많은 각종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 품목이 자그마치 703개가 되는데 각 부분별로 나누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군사용품, 방위용품이라고 할까요? 총, 군복, 헬멧, 군화 혹은 일반 구두 또 의류 같은 거는 뭐 티셔츠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거 또한 의료 부분에는 병원 장비 또 하다못해 주사기 또 거기에 따른 밴데지 모든 거 의사의 가운이랄지 간호사의 가운이랄지 환자복이랄지 혹은 환자들이 누워서 치료받아야 되는 침대랄지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열거하자면은 그렇고요. 703가지가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한 건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안 오고 느닷없이 어제 통보를 해서 모든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대표부에 방문을 하시면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 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맨몸인데 어떻게 헤딩을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달연구원에서는 벤더, 대행업을 해줄 수 있는 벤더 회사를 우리 연구원의 일원이자 사기치거나 돈 떼어먹고 도망가거나 할 필요가 없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벤더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가령
선생님 회사명이 가령 뭐 서울 기업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서울 기업에서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벤더 회사를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벤더 이 사람들이 첫째가 딱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입찰에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벤더 회사 이름으로밖에 조달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가 시민권자도 아니고 LA 사무실도 없고 세금 낸 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벤더의 위치라는 거는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더를 통해서 보내오게 되면은 놀랍게도 말이죠. 입찰이 대한민국에서는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듣기에는 입찰 금액의 뭐 10%를 예치해야 되고 어쩌고 복잡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완화돼서 그런 거는 없다 어쩐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요 까다로운 게 하나 없어요. 어떤 식품만 미국에 인증을 받은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뭐 밀가루에 뭐 이상한 것도 넣고 뭐 또 뭐 하여간 콩나물도 비료줘서 키운 콩나물도 막 팔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엉터리 식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업체는 100년을 둬도 입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이거를 나타내게 되면 미국의 UL 인증서나 뭐 이런 거 받으실 필요 없어요. 단 전기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런 조치는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들 703가지 중에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나 뭐 회사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또 몇 년이나 된 회사냐, 뭐 이런 등등의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제품 그 자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그야말로 아주 도산 개발 국가에서 만든 제품들이라 할지라도 품질이 최상이 될 필요는 없고 중상 정도 약간, 그러니까 제품은 잘 만들어야 되고 너무 하질은 안 됩니다. 중질은 가야 되고 가격은 다른 업체들보다 1불만 1,000원만 낮으면은 비딩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10년 15년 전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좀 그렇대요. 몇 살인 걸로 보이냐 그러니까 좀 아부형은 47, 45 그러는데 웃음이 나죠. 네? 할머니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임원 중에 10살을 더 잡순 자문위원 되는 이명희 씨께서 방글라데시에서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라 남이 생산한 티셔츠를 잔뜩 샀어요. 거기는 뭐 비딩에 들어갈 때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사가지고 그냥 실험 삼아서 샘플하고 가져와서 서류 어플리케이션 쓰고 신청서 쓰고 넣었어요. 그 양반은 시민권자고 자기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는 자기 회사가 아니라 아들 회사 넣었단 말입니다. 이 양반이 미국에 상륙한 이래 30년 만에 몇십만 불을 벌어보기 처음이래요. 그걸 갖고는 잠시 혼절을 했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쉬운 것과 믿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도정 정신, 이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업체에 몇 배로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실 수 있고요. 그 콘사이스가 따로 있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한두 자 틀린 거는 보통으로 알고 해놨더니 저들은 무식하대요. 그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내가 20대에 미국에 와서 남들이 하는 공부 유학도 했고 학위도 받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같이 사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무식하다고? 그래, 제 속으로 말이죠.
너 얼마나 잘났느냐 두고 보자. 미국 여자 3명이 왔는데 그 여자들은 아키텍처 라인에 공부 많이 한 여자들이었어요. 공대 출신이고. 그랬더니 이런 단 위에 높은 데서 저를 호루라기로 딱 부르더니 유 틀린 줄에 섰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나냐 그랬더니 너다 이거야. 너 왜 그 줄에 서 있느냐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날들 어느 줄에 가라는 거냐. 내가 무엇을 시험 보려고 온 줄을 네가 아느냐. 그랬더니 너 플라밍 기껏해야 플라밍 아니면은 저 페인트 잡에 라이센스 따라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 나는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따려고 여기에 왔다. 너 나를 인설팅 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는 나는 네가 나에 대한 인권에 그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내 변호사를 시켜서 너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영어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고발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어깨를 주춤하더니 그럼 네가 여기 시험 보는 거 맞냐.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전무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플랫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도 플랫폼, 이것도 플랫폼. IT 산업만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거. 여러분들 그 셀폰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셀폰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고자 하시면 구글이라는 데 이렇게 눌러서 뭐를 누르시면 다 인포메이션 받지 않습니까? 이 구글을 창업한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을 한 하나는 게리라는 사람하고 세르게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이거를 동업을 해가지고 지금 230조 원의 돈을 번 거예요. 박사학위 그게 1998년입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구글에다가 또 왜 구글이 그렇게 돈 벌고 커졌느냐.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고주들이 어떤 광고를 하게 시도를 하고 그 광고주의 회사에 물품이나 뭐를 띄워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광고주에게도 띄워주고 자기네 회사도 먹고 이래가지고 점점 큰 게 23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 그리고 모든 것이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물건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원칙 때문에 아마존이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는 여러분 LA 조달청에 파시면 되는 거고, 파시는데 절차가 있어서 신청서에 쓰셔가지고 샘플하고 가격을 넣어서 입찰 날짜가 통보가 되면은 그때 그 품목이 입찰이 이제 개최가 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도 내가 개발하고 내가 만든 이 상품이 자신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본 듯하게 실질적인 손해는 아니고 한 1불 정도만 낮게 하자. 이거를 머리에 딱 두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성공하신다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해요. 선입관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 딴 사람도 안 했대는데. 그냥 국내에서 그냥 적당히 팔고 수지 계산이나 뭐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지. 맨날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셔서 365일 발전이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What? W-H-A-T. What?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이 세 가지 원칙만을 가지고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은 플랫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구적으로.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까요. 플랫폼에 대해서만 15장을 써야지 돼요. 근데 그런 복잡한 거 머리에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가 말을 하기를 이거에 대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국 대표부가 여러분들 오시면은 비용 좀 내고 하셔야지 이 일을 진행시켜 드리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전무하다는 거죠. 다만 미국의 벤더 회사, 여러분의 회사를 대행해 줄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비용 액면만 그것도 입찰에 들어가실 즈음에 내시면 되는 거고 미리 성금 달라, 미리 우리 비용이 필요하니 우리 연구소에 무슨 비용 내라. 우리 장석창 원장님은 여러분이 아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시에 당파가 아닌 무당파로 많은 표를 얻어서 저분은 청와대 들어오래도 거절하셨고 열심히 미래정치경제연구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석박사가 약 400여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think tank, 그야말로 생각하고 탱크처럼 밀어나가는 이런 그룹입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애지간한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 또 뭐 시장, 뭐 군수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접근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국록을 먹으면 월급 받는 게 다 국민들의 혈세인데 밥값들을 좀 하고 정신 차려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셨다면 저는 대만족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행여 미국에 오셔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싶거나 하시면은 우리 대표부에 연락하시면은 일일이 제가 명함을 한 10장 정도나 가지고 왔나요? 저는 원래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장 원장님이나 이하 여러 그 임직원 여러 박사님들께서 친히 다 가르쳐 주실 거세요. LA 오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은 식사 대접은 착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시의 조달의 소량이라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다른 도시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그 학대 일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선택이 되셨을 때 그거를 LA 카운티가 아닌 여러 주에서 교통망은 다 필요한 거니까 동시다발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아드립니다. 미래 반출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안내가 될 수 있나요? LED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저한테도 브로셔가 10대 개가 들어와 있지만은 저는 내가 왜 니네들을 해줘? 내 나라 사람들을 해주지. 그래서 우리 그 대표부에 그게 들어와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뵈서 정말 뜻밖의 너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제가 그 비누를 제조를 하고 혹시 미국에 누구 연관이 있으시면 보내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고요. 기념 촬영.